우리가 지금 요 문제 풀어야 되는 그 논제 2번을 오늘 중심으로 좀 보기는 할 건데 얘네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특징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자, 먼저 이거 봅시다. 1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예요. 고려해야 될 거. 자, 제시문은 총 몇 개냐면 4개예요. 라, 마, 바, 타. 우선 써. 우선 써야 돼. 라, 마, 바. 자, 이 4개의 제시문을요. 이거 좀 크게 쓰세요. 2개의 부류로 묶는 거예요. 즉, 2개의 부류로 묶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주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제를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서 양분화된다는 얘기예요. A라는 개념 키워드와 B라는 개념 키워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A라는 개념 키워드와 B라는 개념 키워드로 구분. 이게 2개의 부류로 묶으라는 건데, 자, 잘 들어야 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제시문 4개가 제시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부류로 묶는 개념어를 찾는 거예요. 개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대립적 개념어. 이렇게 좀 써볼게요. 대립적 개념어. 대립적 개념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립이 되는 키워드들, 그러니까 대립이 되는 키워드들이 뭐 예를 든다면 예시를 좀 써볼게요. 자, 예시로 대립적 개념어는 굉장히 많죠. 근데 조금 이지한 버전으로 나오면요. 좀 쉬운 버전으로 나오면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느냐 내지는 부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긍정하고 있느냐, 부정하고 있느냐. 이게 조금 이지한 버전이에요. 약간 하드한 버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 형태에서 글을 써야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한 예술적인 작품을 볼 때 그 예술적인 작품이 아름다운 형태로만 우리가 보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적 지상주의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2개를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만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도덕적이고 내지는 윤리적 의미를 중시하는 쪽이 있겠죠. 이렇게. 이게 조금 키워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하드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할게. 대립적 개념어를 찾아줘야 된다고. 이거. 됐지? 그리고 3번째 거 봐봐. 3번째 거. 자, 이제 이 개념적 대립되는 키워드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제시문들을 분류를 해야 되거든. 제시문 분류가 들어가야 돼. 그럼 제시문을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대립이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잘 봐. 제시문이 몇 개였어? 4개였지. 근데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통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보통 제일 많은 순부터 얘기를 해줄 거야. 어떤 타입이냐면, 자, 타입 A가 있어. 얘는 라랑 사 있지. 이렇게 묶이고 마랑 바 이렇게 묶여. 그래서 보통 라사 마바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타입 B 얘를 좀 볼게. 자, 타입 B 라랑 바 그 다음에 마랑 사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는 됐지. 타입을 이걸 나눠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순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글을 읽는 순서. 라부터 읽을 거 아니야? 그지? 라부터 읽고 그 다음에 뭐 읽을 거야? 마 읽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라 있지? 그지? 여기 마 있지? 여기 라 있지? 여기 마 있지? 무슨 소리냐면 라랑 마는요 거의 90%는 대립되어 왔어. 이해가? 이해가? 그러니까 라랑 마를 읽을 때 얘네 둘이 어떠한 대립 관점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면서 보라 이 얘기야. 얘네 둘을 볼 때 이 대립되는 관점을 미리 예측해서 보는 게 중요해. 라랑 마가 어떤 부분에서 대립될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자. 그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제시문이 4개가 나온다고 했죠? 이 4개가 나오면은 두 부류로 묶어서 주제가 2가지로 양분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대립적인 개념어들이 있어. 참고로 얘기하면 대립적 개념어들 정리본 다 드릴 거예요. 이것도 따로 드릴 거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립적 개념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야 돼. 지문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제시문 분류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타입 A랑 타입 B가 100%예요. 지금 이렇게 나갔던 적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라랑 마는 항상 대립되는 관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90%는 라랑 마가 대립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야. 어떤 둘이 대립되는 지점이 있지? 이걸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까지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았으면은 자 봐봐. 그 다음 거. 그 중에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거에 낚이지 마. 그 중에 한 입장을 요약하라고 했다고 해서 얘를 뭐 이 요약을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한쪽은 요약을 안 해도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요약하게 되어 있어. 어차피 요약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요거를 정리를 또 하나 해주세요. 제시문들에 대한 요약. 그럼 요약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약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제시문들을 요약하고 말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제시문들 우선은 우리 분류하기 전에 분류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유형은요. 제시문을 두 번 독해를 해야 돼. 두 번 독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봐봐. 1회 독을 할 때랑 2회 독을 할 때랑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이 방향성이 좀 달라야 돼. 1회 독은 뭐냐면 여기서는 분류의 목적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절대 안 돼. 처음부터 분류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읽히던 것도 안 읽혀. 여기서는 분류하지 마.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잘 들어. 첫 번째, 모든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재 키워드가 뭔지를 빨리 찾아. 소재 키워드. 모든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재 키워드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아름다움, 예술작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를 봐줘야 돼, 빨리. 어떤 내용이 이제 공통 소재로 나오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봐. 자, 두 번째는 각각의 제시문들 있지. 각각의 제시문들. 각각의 제시문들의 요지를 무조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이거 정리 무조건 해야 돼.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뒤에 가서 써먹게 되어 있어. 요 정리를 하는 요 포인트가 써먹게 되어 있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두 개 제시문만 요약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봐봐, 한번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라랑 사랑 마랑 바가 서로 대립됐다고 한번 해볼게. 근데 내가 선택을 한 게 라랑 사야. 그럼 얘만 요약하면 될 것 같아? 아니라니까. 뒤에 가서 얘도 요약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문장씩 무조건 요약을 해두는 거야. 만약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한 지문당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으면 돼. 두 문장 정도로. 그러면 뒤에 가서 내가 요약한 거를 중심으로 문장을 쓸 거야. 답안을 쓸 거거든.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해놔야 돼. 처음에. 다시 얘기할게. 모든 제시문 안에서 공통적인 소재 키워드를 찾아라. 오케이? 됐어? 자, 두 번째 뭐라고? 각 제시문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이게 첫 번째 독해를 했을 때 분류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 그냥 요약하는 느낌으로 접근해라 이거야. 요약하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2회 독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회 독대. 자, 얘는요, 완벽하게 분류를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대립되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얘를 봐야 돼. 만약에 관점의 차이라고 한다면 긍정 아니면 부정 아니겠니? 그지? 그러면 긍정 아니면 부정이면 긍정적인 뉘앙스를 보여주는 문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부분이 분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거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뭐 아까 위에서도 봤다시피요. 여기서 라랑 사가 긍정적인 뉘앙스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라사를 묶어서 긍정적인 뉘앙스의 어떤 문장들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끄집어 오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반대되는 것들은 뭐가 되지? 부정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때 뭐를 해야 되느냐? 자,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서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팁이 쓰여. 뭐가 쓰이냐면 라랑 마는 진짜 90% 이상은 뭐라고? 대립된다고. 대립된다고. 라랑 마는. 이때 써먹는 거야. 라랑 마가. 이해가? 바랑 사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바랑 사가 어디 팀으로 가야 될지는 그게 어려워. 바랑 사가. 그러니까 라랑 마는 거의 대부분이 대립되니까 요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